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가도 한낮에는 따뜻해지곤 하죠. 이런 날씨에는 몸이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점심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낮잠이 심장 건강에도 좋고 오후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들도 이런 작은 휴식, 그리고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낮잠의 소중함을 발견한 이야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운 이야기, 그리고 두려웠던 스마트폰이 오히려 삶의 반경을 넓혀준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나도 그랬지 하는 순간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시장 보고 아이들 밥을 챙기고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며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건 죄책감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낮잠 같은 건 게으른 사람이나 자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전 내내 일을 하고 나면 오후에는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냥 한번 자보자 싶어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30분쯤 눈을 붙였을까요? 일어났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오후 시간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질 수가 없었고 그 후로는 거의 매일 낮잠을 잡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낮잠을 자면서 지금 내가 쉬어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여유를 배웠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쉬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쉼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압니다. 젊었을 때 몰랐던 낮잠의 행복을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 깊이 와닿는 사연입니다. 저도 낮잠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윗세대는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고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쉼은 사치였고 때로는 나약함의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쉼이 없는 삶은 결국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요. 30분의 낮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남은 하루를 더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 아실 겁니다. 오프닝 멘트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의사들도 점심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게 심장 건강에도 좋고 오후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오늘 라디오를 듣고 점심을 먹고 가볍게 낮잠을 한번 주무셔보는 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 낮잠의 소중함을 느끼셨나요? 혹은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서 낮잠 자는 게 불편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9살 남성입니다.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시선에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밤새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일까 늘 신경 썼습니다. 누군가 제 행동에 대해 한마디만 던져도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곱씹느라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말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제 생각이 뭔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 남들이 옳다는 것만 따라갔으니까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니 그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의 말 하나하나에 일일이 반응하는 건 결국 제 삶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런 것들에 제 마음을 맡겨둔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되 제 마음까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필요 없는 말은 바람처럼 흘려보내고 제 마음이 편한 길을 택합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에 얻은 가장 큰 품격이었습니다. 네, 참으로 깊은 깨달음이십니다. 어제도 비슷한 사연을 얘기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칭찬도 있고 충고도 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난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날카로운 비난도 비난이지만 칭찬에도 정말 크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뭔가 칭찬을 받고 나면 그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더 의식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고 결국 그러다가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채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던 것 같아요. 내 안의 중심이 잘 자리 잡혀 있어야 그런 말들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갈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진심 어린 조언과 그저 지나가는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나이 듦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말씀처럼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속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부터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나요? 혹은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비법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서 힘들거든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저 같은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2살 여성입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딸아이가 생일 선물이라며 사준 건데 솔직히 반갑기보다는 막막했습니다. 작은 화면에 빼곡한 글씨들, 어디를 눌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가락이 잘 따라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 받는 용도로만 쓰고 나머지 기능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내가 배워서 뭐하나, 이 나이에 굳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영상통화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손주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딸이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줬고 화면에 손주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가 움직이고 웃고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는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와 화상통화하는 것만 했지만 점점 다른 것들도 하게 됐습니다. 날씨를 검색하고 요리법을 배우고 옛날 친구의 이름을 검색해서 소식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도 다녔습니다. 저처럼 배우는 어르신들이 많더군요.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과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주와 통화도 하고 친구들과 메시지도 주고받고 필요한 정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스마트폰 덕분에 제 노년은 훨씬 젊어졌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어느 나이에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낯선 기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복잡하고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하지만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한 걸음씩 배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손주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고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노후 라디오 행복연금도 대부분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찾아서 듣고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이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 금방 또 적응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카페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주변에 계시던 어르신이 혹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셔서 알려드렸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물론 정말 쉽지 않지만 그만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으니까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년의 즐거움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데서 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즐거움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아직 배우기 두려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소중한 사연을 함께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낮잠의 행복,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노년의 품격, 그리고 늦게 배운 스마트폰이 열어준 새로운 세상까지. 세 분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나이듦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기쁨과 지혜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쉼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태도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용기 속에서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사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다른 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여서 아마 라디오를 올리는 일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음식 조심하시고요. 건강히 지내다가 또 만나길 바랄게요.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